옥천에는 30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총 3개의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읍내 한 곳, 청산과 이연면 각 한 곳으로 청소년 공간이 하나도 없는 면이 더 많죠. 옥천 인구의 13%는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8개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최소한 옥천의 면지역 수만큼은 청소년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옥천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살이입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봄이고요. 여기는 지난주와 같이 효선, 이소, 혜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혜수입니다. 네, 2022년 숫자도 되게 생소한데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그쵸. 네. 그 새해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새해 계획을 짜신 분들이 많죠. 저는 사실 인생은 어차피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주의라 사실 새해 계획을 짜지 않는 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새해 계획 같은 거 아니면 새해 목표, 다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소? 네, 저는 그 MBTI 유형에서 계획형 J이기 때문에 네, 새해 계획은 항상 세우는 편인데요. 저희 올해 새해 계획은 일종 대형 면허를 따는 와. 겁니다. 네, 제가 일종 보통 면허를 한번 땄었는데 네. 이제 그리고 나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겨서 대형 버스까지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버스를 가지고 친구들을 다 태워서 좀 여행을 다니고 싶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오, 어디로 제일 가보고 싶나요? 저는 사실 정해진 지역은 없고 바닷가를 달리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만 있습니다. 어떻게 이소가 운전을 하면 다들 타볼 건가요? 저는 소장농에서 한 3번 이상 갔다 오면 그때 한번 후기를 저도 듣고 3번 장거리 여행을 무사히 갔다 오면 한번 타보는 걸로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소 태워줄 건가요? 저도 일단 생각을 해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네, 효선은 새해 계획이나 새해 다짐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뭐 MBTI 유형의 J와는 완전 반대로 P이기 때문에 다양한 새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뭐 보드를 타야겠다, 뭐 서핑을 해야겠다, 뭐 다양한 새해 계획을 갖고 있지만 어차피 다 마음속에 있는 계획일 뿐이라는 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작년에도 못 이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올해도 대강의 계획만 세워놨지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계획을 얘기하면 되나요? 네. 제 계획은 저도 사실 요새 너무 좀 정신이 없어서 계획을 세울 겨를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덜 바쁠 때 세웠던 계획을 얘기를 해보면 우리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해봤잖아요. 내년에는 또 그 프로젝트를 좀 더 진화시켜서 재미있는 일들을 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저번에 축구공을 샀으니까 그러니까요. 꼭 축구를 하러 가겠다. 아직 축구공 잘 있나요? 네, 그럼요. 제가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날이 좀 풀리면 꼭 축구를 하러 다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계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세워봤습니다. 혹시 저희가 축구를 하러 갈 때쯤이면 그 로빈슨 크루소 거기 아닙니다. 나오는 공처럼 약간 변해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년 뒤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꼭 한 번 이상은 축구하는 걸로 하고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앞서 오프닝에 말한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옥천에서 보낸 청소년기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떻게 다들 학창 시절 기억이 좀 잘 나시나요? 왜 좀 그렇게 졸업한 말하는 시가 거죠? 까마득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억이 아주 잘 나죠. 어때요? 다들 어떤 학생이었어요? 어떤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효선은? 저는 엄청 활발했던 것 같아요. 엄청 활발해가지고 낯을 많이 가리는데 친구가 이상하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학창 시절은 극강의 하이였다.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사람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그 친구 관찰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던 성향이었던 것 같고 학생으로서는 공부는 저랑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고 담임 선생님들의 언제나 피셜에 의하면
너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되게 성실한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척했군요. 네, 그래서 그렇네. 선생님들한테는 이미지가 그래도 좀 조용하고 음. 좋은 친구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선생님과 보는 거와 반대로 저 친구는 꼬마 악마일 뿐이다. 약간 요런 학창 시절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소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학교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를 보면 사실 선생님이랑 친구가 전부잖아요, 거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랑도 잘 지내고 싶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잘 지내려고 교무실 청소를 자원을 해서 오. 네, 청소를 자주 했었고 그리고 교무실에 자주 놀러 가기도 했어서 선생님들 심부름을 좀 도맡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뭐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싶어서 사실 새 학기 때의 목표는 일주일 안에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다 얘기를 나눠봐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돌아오면 오늘은 몇 명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는지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보고를 하나요? 저희 어머니께 항상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학교 생활 잘하고 있나를 점검하는 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나요? 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도 했는데 사실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들이랑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긴 하겠다 싶었는데 사실 친구들이랑 잘 지내려면 놀기도 잘 놀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잘하면서 어떻게 잘 놀 수 있을까 이런 모순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봄님의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저요? 저는 사실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잘 안 보이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전 제가 생각해보면 좀 학교 부적응자였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잘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되게 성적 스트레스가 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 수업 듣는 시간이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저 재미없는 수업을 듣고 있을까 이런 얘기했던 그 가장 또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아니 작은 에피소드.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처음 부임하셨는데 그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이 하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수가. 누구지? 근데 저는 어쨌든 학원도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수업만으로 어쨌든 그 과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제가 스스로 EBS를 과학을 듣기 시작했어요. 오, 스스로 학습을 했어. 그러니까 아니 포기할 그 법도 선생님 한데. 얘기가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그리고 나서 그 EBS 과학을 듣고 제가 그 당시에 과학 1등을 반에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과학 점수가. 과학을 이해 못했던 친구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과학을 못했던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고 이랬으니까 조금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했구나. 설명은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서 배우니까 그냥 해도 넘어갔던 건데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내가 그냥 집에서 공부해서 1등을 했는데 따로 전혀 수업을 듣지 않고 그럼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저거 앉아 있는 것보다 그냥 책을 한 권 읽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학교 시스템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성적을 올려라, 등수를 올려라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의 말이 되게 모순적이다. 그쵸.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등수를 올려도.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좀 일반 공교육에 좀 잘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대안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혜수는 어떤 학생이었죠? 왠지 활발한 친구였을 것 같아요. 네, 뭐 활발을 하기도 했고 네. 저는 궁금한 게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궁금한 게 많다는 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궁금한 게 많으니까 질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선생님 이게 궁금한데 이게 뭐 수업을 해주시면 사실 원리 설명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EBS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EBS가 처음 좀 수능에 반영됐을 제 나이가 나오겠네요. 어쨌든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사실 EBS를 보고 그냥 수능을 보는 거면 그거는 그 문제를 암기하라는 이야기
같은 맥락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국어를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또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가 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라고 하셔서 공식을 보니까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한편으로는 어떤 선생님들은 기특해 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선생님 그거는 몰라도 되고 그냥 외우면 된다.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한 의미도 좀 물어봤었어요. 대학을 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닌데 우리 삶을 되게 철학적인 아니 그게 아니고 질문을 대학을 가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네, 그리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서열화돼서 뭐 학교에서 1등을 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상에 이렇게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만 해도 수능은 다 같이 보는 건데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성적으로 인해서 그냥 공부를 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이 뭔가 열등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또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 이런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해서 효선이랑 같이 매점도 가고. 네. 학창 시절에 되게 신기했던 친구였어요. 뭔가 이 약간 뭔가 극도의 이제 뭐라 그러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약간 순수하고 약간 진짜 꽃밭 같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즐기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진짜 그렇거든요. 저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던 학생이다 보니까 그걸 궁금하지만 더 호기심을 갖지 않았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다 약간 시니컬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답변을 물으러 가면은 그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걸 왜 이해하려고 해?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었는데 꿋꿋이 그런 걸 질문을 하고 꿋꿋이 계속 궁금해하고 또 본인이 답을 같으면 찾아오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강의였네요. 그건 아니고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 그냥 제가 찾았어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자습 시간에 본인이 공부했던 그 부분을 공부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펼쳐놓고 수업은 아니고 이제 자습 시간에 이제 펼쳐놓고 막 그걸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약간 눈초리가 좋지 않으셨죠. 그 대신 너무 옆에서 짝꿍이었을 때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궁금했던 부분을 이 친구가 스스로 확인을 해서 또 옆에서 알려주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좀 학창 시절이.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라고 표현을 하니까 다들 학업 지금 시스템 속에서의 공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사실 어떤 분야를 하든 공부라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학교에서 하는 시험 성적에 대한 공부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좀 들긴 해요. 네, 네. 공감합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를 듣고 올 건데 첫 곡은 이제 제가 선곡해 왔는데 이 주제를 한다고 했을 때 딱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보기 좋은 널 만들기 위해 우리 계획이란 포장지로 마치게 싸버리지 이제 생각해봐 따라보는 구름 가린 채 위험한 척 시대가 지나버린 너좀더 솔직해봐 널 알 수 있어 좀더 비슷한 너로 만들어주겠어 네 옆에 앉아있는 그애보다도 나는 시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좀더 잘난 내가 될 수가 있어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나를 헤매까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나를 헤매까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됐어 이제 누군가로 치면 됐어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 돼야 듣고 왔고요. 이 노래가 94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아직도 이 노래 속 가사가 유효하다는 거 보면은 조금 되게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네, 오늘은 청년사리에서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청년 여러분이 각자 느꼈던 옥천의 교육 환경은 어땠나요? 되게 충분했나요? 이소? 저는 사실 옥천 교육 환경에 대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입시학원을 따로 다니지는 않았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간혹 개별적으로 이상한 분들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 환경 전반에서 뭔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진로나 이제 과를 정할 때는 뭐 어떻게 정하게 되었나요? 아, 그거는 철저히 저의 판단, 음. 저의 생각이었고 선생님 말은 네, 듣지 않았습니다. 아 선생님이 뭔가 추천해주던가 이런 과를 여기 뭐 가봐라 이 대학을 가봐라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네. 철저히 개인의 판단으로 네, 제가 직접 했고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말씀 아예 안 들었다고요? 아,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되게 그러니까요. 상담 많이 약간. 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아 모순적인 역시 이소. 네, 혜수는 어땠나요? 옥천의 교육 환경 느끼기에? 제가 느낀 교육 환경은 일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입시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입시 선택할 때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의미를 제가 못 찾았던 이유는 그동안 나에 대해서 탐구를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친구들과 나누기보다는 근데 그건 옥천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교육 전반이 아무래도 수능 시스템이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벌어진 일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학교 안에 좀 갇혀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옥천에 이런 재미난 일들도 많이 벌일 수 있고 소중한 자원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옥천에서 뭘 해볼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뭘 할래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점에서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우리 옥천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이 적었던 게 제일 아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부에 열정적인 편은 아니어서 뭐 교육 환경은 그냥 적당했다고 생각해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랬으면은 입시 정보나 이런 것도 사실 도시에 비해서는 적었고 저희 때가 이제 막 또 자기소개서나 뭐 그런 유형으로 가는 유형이 되게 다 많았었는데 저는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교육 환경은 적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교과과정 외의 활동들이 학생들한테 좀 적극적이었다 보기보다는 약간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약간 학교 평가를 위해서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니까 이런 거 기본만 갖춰놓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약간 학교 쪽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있잖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꾸준히 잘 유지되는 건 없어 보였고 그냥 정형화된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학교의 교육 환경은 그냥 보통 수준이었으나 아까 이소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의 선생님들의 열정이나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약간 편차 큰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만 조금 불편했다. 그렇죠. 편차는 이건 어쨌든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근데 또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학생일 때는 그런 걸 또 몰랐는데 친구가 이제 교사가 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교사가 되길 선택을 할 때 내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선택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시스템 상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느라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물론 가서 이제 배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학습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자체가 청소년들이 더 즐겁게 살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시스템 때문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럼 혹시 봄님은 옥천에서 교육을 받았던 교육 환경 아니면 본인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떤 큰 배움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학교 수업 외에 다양한 뭔가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그런 배움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저 당시만 해도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뭐 있다고 해도 그 일반 과목을 좀 더 보충해주는 수업 그런 거 학습 위주의 맞아요.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악기를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운동을 배우고 싶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정보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아쉬웠어요. 또 좀 다양한 배움이 없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저는 어쨌든 지역이 그런 수업 외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입시 쪽으로는 제가 어쨌든 고등학교는 입시를 안 했으니까 네. 그 아무래도 농어촌은 입시 교육에 대해서 되게 열악하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큰 도시나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자식들의 그런 교육 때문이었잖아요. 어때요? 본인들이 해봤을 때 확실히 뭔가 이 옥천에서라서 입시가 되게 좀 불리했었다. 정보가 없었다.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네. 저는 그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도 물론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근데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내가 원하는 학과가 있을지 뭔가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 진로에 맞는 그런 뭔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과정들을 같이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솔직히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다만 저는 그 입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 지금 입시 제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저는 약간 좀 다른 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뭐 우리가 입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찌됐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학업이 중요한 맞아요. 자신의 그런 계층 이동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자아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입시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옥천이 불리한 것은 확실히 사실인 것 같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사실 환경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이게 소수 학생들한테 엄청 집중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 특강도 뭔가 딱 특수반, 그러니까 특별한 애들만 맞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회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기회 자체가 적은데 그 적은 기회가 계속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만 계속 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소수의 교육 역시 사실은 너무 한정된 정보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소수에게만 가는 것도 문제고 정보 자체도 솔직히 부족한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친구 학교 사실 입시 정보라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간 학교의 네임 밸류 아니면 학교의 이런 어떤 그 점수대 작년의 점수대 네 점수대가 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적기도 했고 사실 저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 편은 아니었으니까 사실 그런 정보가 적어서 그냥 성적에 맞춰서 이제 근데 저는 제가 희망하는 과가 있었어요. 사회복지학과였고 저는 가고 싶은 대학교도 확실히 있었고 약간 이래서 원래 담임 선생님 안 써준다 그래가지고 우기고 우기다 그럼 저 수시 하나도 안 쓸 거다 이래 우기고 우기다 마지막 날 쓰긴 했는데 원하는 학교를 써서 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사실 입시 정보가 너무 대학교가 사실 엄청 많잖아요. 저희 모의고사 그 종이 이렇게 보면은 엄청 많은 대학교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 대학교 중에 한 개만 고르라는 것도 사실 아무 정보도 없는데 고르기 너무 힘들 뿐더러 사실 대학을 가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네임밸류와 이름과 그 내 성적에 맞춘 게 아니고 사실 그 학교의 교과 과정과 이게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사실 없어. 그런 정보가 진짜 부족했고 어떻게 내가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친구들이랑 보다 보면은 약간 어떤 친구들은 그런 정보를 얻어서 처음부터 이런 교육과정이 있고 이런 자격증을 이과에서 딸 수 있으니 나는 이과를 지망하겠다라고 온 친구들이 있었고 저처럼 그냥 학교의 이름이나 요런 건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가 선호도가 조금 높아서라고 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 친구와 저를 보니까 약간 인생 계획에도 약간 차이가 벌써 벌어지는 거죠. 그 친구는 요런 거를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었고 저는 그냥 무작정 대학생이 됐으니 이젠 자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약간 입시 정보가 사실 편향되게 부족한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효수님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제가 말한 정보도 이런 정보들이 더 컸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대안학교에 이제 갈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대안학교도 그때는 좀 많이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 약간 그런 걸 고민할 때는 누구랑 좀 상담을 하거나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거 제가 그냥 사실 간다고 했고요. 그 금산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를 간 이유는 그냥 그 책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책에 그런 이제 사례를 이제 했던 그래서 여기다 해서 제가 이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대안학교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대한 교육을 아셨고 그래서 그 전에 되게 많은 다양한 대안학교가 있다는 걸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그 학교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가야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했지만 맞아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모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도 내가 스스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나 정보들이 조금 더 주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영화 관련된 걸 뭔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청에서도 그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물었었을 때 중학교 선생님은 갈 수 있다라고 하셔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그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말 미안한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 학교를 갈 수가 없다. 그거는 별도의 공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선생님의 말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뭔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도 너가 아니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라고 하시긴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 한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이라도 더 알았으면 뭔가 더 다양한 루트로 많이 찾아봤겠지만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 검색에 그 뭔가 한계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던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꼭 뭐 농촌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앞으로 뭔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여기서 노래를 듣고 올 건데 두 번째 곡은 누가 선곡해 주셨죠? 네, 제가 선곡을 했는데 요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이제 학창 시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보다 이제 고등학교 때 기억이 좀 많은데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야자하고 합창대회 했던 기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학창 시절 하면 사실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지만 자율 아닌 강제 자율학습으로 이제 맞아요. 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가족보다 친구랑 진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야자 공부를 하기 싫어했던 친구가 야자 동안 하는 게 거의 노래 듣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야자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였어가지고 기억이 나서 선곡을 했고요. 사실 야자를 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별을 볼 생각에 설레여가지고 빨리 10시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노래였는데요. 오늘 저녁에도 별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양정숙 노래입니다.
혹시 널 마주칠까봐 널 만나게 되면 어떤 얘기를 먼저 꺼낼까 우연히 널 만난 것처럼 보여야 할 텐데 첫눈에 널 사랑했어 어떻게 표현할지도 몰라 지도 없이 나의 심장만 두근거려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골목을 돌아서 네가 걸어오는 게 보여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전해줘야 하는데 용기를 낸 순간 네 곁으로 다가가지만 안녕이란 말만 하고선 지나쳐버렸네 첫눈에 반해 널 사랑했어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눈치 없이 나의 심장만 두근거려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바보처럼 돌아서던 내 모습 뒤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바로 너였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말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작됐던 거야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청소년기에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혹은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이소? 네,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오. 세 가지를 해보고 네.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배워온 것들을 조금 더 깊게 탐구하거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은 사실 사회문화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었는데 사회문화 보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진짜 지방 불균형이 있다고 하는데 옥천에 살아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결국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혹은 다른 사회 과학적인 뭔가 그런 배경이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요즘에는 논문도 쓰고 뭐 이런다는데 그런 거를 조금 그냥 약간 재미로 타 과목과 연계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 첫 번째 하고 싶은 거였고요. 청소년 때로 학생 때로 네, 고등학생 때로 들어가면. 들어가시고. 네네네. 두 번째는 문이과 통합. 네, 지금은 이게 통합됐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사실 사회문화랑 수학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과목을. 근데 이제 근데 과학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과를 결국 선택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문과랑 이과랑 엄청난 차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사실 이게 별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 두 개가 시너지가 더 있을 텐데 왜 굳이 나눴나. 빨리 통합됐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마지막은 가장 해보고 싶은 건데 그 학교 장례식을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전설처럼 학교 선배들이 막 얘기해준 거예요. 언니 오빠들이 네가 오기 바로 전 학년도에 나왔던 총학 캠프에서 학교 장례식을 했었다. 그래서 학교 대학의 교육이 죽었다. 하면서 상주복을 입고 쭉 한 바퀴를 돌았다. 근데 이 얘기 듣는데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뭔가 부당함,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유쾌하게 풀어가면서 사회를 딱 풍자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고 실행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하나로 꼭 장례식을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이소는 학교 다닐 때 뭐 하고 싶은 게 어떤 운동가? 아니요. 활동가. 약간 활동가 뭐랄까 시위대 뭐. 근데 약간 모순되네요. 저런 걸 하면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선생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괜찮나요? 그때대로. 선생님 되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하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수능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대학교 때는 좀 달라졌으니까 그제서야 생각을 한 게 이거다. 좋네요. 되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수는? 저요? 네. 저도 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요즘 우리 같이 했던 징검다리 학교 활동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2개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는 일단 저는 친구들과 같이 저도 프로젝트로 여행을 가봤으면 너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온전히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읍면별로 저는 뭔가 탐방 같은 것도 해봤으면 좋겠고 버스가 좀 잘 돼 있어서 거기 친구들 집에도 자주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어가지고 저는 지리를 잘 몰랐거든요. 옥천에. 맞아. 저도 옥천에 살지만 내가 사는 곳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정도 바운더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는데 그게 아니고 뭐 효선이가 사는 동네가 무슨 리인지 이런 것도 사실 뭐 꼭 그걸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봤으면 더 재미있었겠다. 맛있는 것도 더 먹으러 다녀보고 거기 풍경은 또 뭐가 다른지도 알아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좀 그런 걸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보잖아요. 활동을. 그런 것처럼 청소년기에도 친구들과 같이 팀을 꾸려서 1년 단위 혹은 뭐 6개월 단위로라도 짧게라도 내가 해보고 싶은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경험들이 매해 좀 하나씩 있었으면 정말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3개. 네. 효선은 뭐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청소년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거는 아까 봄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악기나 운동 동아리 같은 거는 사실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었다면 조금 더 내가 건강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친구들과의 또 다른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농촌 사회고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거의 옥천에서 거주하고 옥천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또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사실 문화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에서도 또 정보가 조금 많지도 않고 옛날에는 사실 지금은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도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진짜 관성회관에서 영화 보고 이런 거 거의 맞이 끝이었잖아요. 많은 문화예술회관 많은 문화활동도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약간 문화생활이나 그런 동아리 같은 거 악기나 이런 걸 왜냐면 사실 소득 격차도 어느 정도는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만져보거나 경험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약간 그런 게 조금 청소년기에 좀 지원이 되거나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또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고등학교 진학 대신 대안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 계속 고민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부모님을 설득할 용기도 없었고 그때는 그 학교에 대해 잘 모르니까 사실 익숙한 거를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수능해서 가는 게 가장 평탄한 삶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뭐 좋은 추억이나 에피소드도 많지만 사실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이랑 맞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봄은 뭘 해보고 싶나요? 혹시 청소년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제가
앞서 학교 약간 부적응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개근상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아, 둘 다 너무 무슨척이야. 아니 나보다 여기가 더 무슨 소리야? 아니, 네. 그래가지고 아니 학교를 나오는 거 싫었는데 개근상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일 하면서 그때 근데 어쨌든 그 기존의 틀을 깨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조금 뭐 굳이 학교 안 나올 수도 있지. 학교 안 나오고 뭐 한 달 동안 2달 동안 여행 다니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좀 결석하기 선생님들한테 좀 대들기 교복 줄이기 아, 너무 귀엽다. 네, 그 정도로 어. 네, 있습니다. 아까 혜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공감되는 얘기가 그 면 지역을 안 가봤다고. 맞아요. 그죠? 저도 제가 20살 넘어서 청산, 청송 이런 데를 그쵸. 가봤거든요. 진짜 학생 때는 안 가본 면이 더 많았어요. 맞아. 잘 알지도 못하고. 멀리 여행 안 가도 우리 음. 거기도 좀 여행 가보고 해봤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기회들이 너무 없었고 아까 처음에 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년 공간이 진짜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뭔가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보려고 하거나 뭔가 모여서 뭐 재밌는 일들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 청소년이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카페도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맞아요, 맞아요. 오락실은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하나? 뭐 애들 놀러 갈 곳이라고 한다면? 무서운 언니들 그러니까 많아서. 거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또 이미 선배들이 맞아.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놀러 가기도 어렵고 거기서는 사실 또 모여서 알콩달콩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부족했던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청소년들이 아쉽겠다? 어차피 여전히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어른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청소년 공간들이 아까 봄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석구석에 많이 생기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건데 누가 노래를 선곡해 오셨나요? 제 노래입니다. 아, 제가 그 네.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했던 게 합창대회였거든요. 근데 합창대회 때 저희가 1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휘자였어요. 근데 그 지휘자 하면서 이렇게 약간 쓸모없는 몸짓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몸짓들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던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저희 합창대회 했던 곡이어서 네. 바로 완소 그대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완소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눈에 턱선조차 없는데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갈지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처럼 사실 교육열이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한국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 당사자들보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더 세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교육부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혁신적이야 새로운 교육을 하겠다 하더라도 전 대부분의 좀 부모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교과 과정을 내 자식이 받는다고 하면 부모로서는 되게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도 청소교육 관련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옥천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에게 어떤 환경과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청년으로서 뭔가 청소년과 함께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효선님? 저는 약간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문화생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활동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교육 활동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대학 시절에 봉사를 하면서 조금 경험했던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대학 시절에 방학 동안에는 이제 방학교실, 초등학교는 방학교실을 운영했었고 이제 그 원래 대학교 다니면서는 계속 대학교 있는 지역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청소년 봉사 활동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방학 때 이제 제가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그 지역에 제가 봉사하는 지역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조금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방학을 지낼 때는 초등학교에 가면 이 친구들은 사실 여기를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거나 돌봄이 부족해서 이제 와서 약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때우면서도 문화생활을 거기서 조금은 충족하고 가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여름에 뭐 수영장을 간다든지 겨울에 썰매장을 간다든지. 근데 그 청소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러 가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어보면 다들 대부분 기본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어디를 갔었는데 너무 좋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그런 근황 차이 나는 거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런 친구들 얘기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걸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시야도 넓어지고 그 친구들이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문화생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봉사단을 했었는데 사실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주위에 진짜 경제랑 관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쉽게 뭐 봉펜을 만드는 과정 하나부터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되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봉사 자체가 있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딱 청소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립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 뭐 첫 집 구하기나 이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 바라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건가 뭐 맞아요. 월세는 뭐지 이런 개념이 사실 없는데 막상 사회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첫 집 구하기나 아니면 금융언어 이해하기 약간 이런 활동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공감됩니다. 어쨌든 저도 그거 경제 관련해서 어떤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노동법에 맞아.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하면서 이제 취직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수에서 너무 우리가 그 노동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자기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는 거에 되게 미숙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미리미리 배웠으면 좋겠는데 또 따로 배우려니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소는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저도 청소년 봉사활동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1대1 진로 멘토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도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여서 그 중학생 친구와 같이 진로를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같이 자신이 원하던 그 진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청소년들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슷한 연령대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조금 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가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어떨 때는 선생님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역에 돌아와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앞으로 지역에서 살아갔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청년 정착 사례를 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소년 때 내가 청년 멘토가 있었다면 뭐 내가 지금 당장 옥천에 정착하지 않더라도 언젠간 내가 옥천에 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계속해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아니 이소는 좋은 멘토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에서 아주 잘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지역에 분명 있긴 한데 그런 사례들을 배우지도 않고 뭐 이제 진로 탐색 기간이라 하면은 그냥 뭐 어디 대기업이나 어디 맞아. 전문직 뭐 변호사들이 와서 막 선배들이 와서 그 진로에 대해서 특강을 해요. 근데 되게 좀 동떨어진 얘기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소가 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 저 선배 저 청년은 되게 옥천에서 나름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런 것도 그냥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걸 좀 알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해수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청년들이 아무래도 연령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이제 저보다 1살, 2살 많은 선배랑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비슷해서 더 진지하게 들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른들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물론 모든 어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기 쉬운 눈높이의 설명이 아닐 때도 분명히 있었고 저랑 공감은 하지 않고 이제 가르쳐만 주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옥천에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뭘 해볼지를 고민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그게 만약에 내가 진짜 이소가 말한 것처럼 이후에 계속 옥천에 살지 않더라도 그 경험이 또 자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도 노동 관련된 부분에 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청소년기가 너무 노동에 취약하잖아요. 노동 환경에. 네. 청소년기에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가정 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노동 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이 체불되어도 뭐 잘릴까봐 얘기를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적은 임금을 주신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분명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어떤 청소년 친구와 얘기를 저도 청소년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을 같이 해왔으니까 청소년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서 분명히 전날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다음날 잘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며 막 엉엉 우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 어른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청소년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저는 선거할 때도 사실 청소년 이제 선거권 낮아졌잖아요. 네. 저는 맨 처음 제가 선거를 할 때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에는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이 또 안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고 청소년기에 그걸 또 알아야 계속해서 우리 자치 얘기 맨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경험해야 실제로 자치가 실현이 가능한 거니까 각종 위원회에도 청소년들이 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어른들도 청소년을 보고 오히려 배우는 점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혹시 봄님은 또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나요? 청소년과? 청소년과 해보고 싶은 것보다는 당장 지금 청소년한테 다시 청소년 공간 얘기로 돌아간 청소년 공간이 진짜 청소년들이 좀 맘 편히 쉬고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지금 옥천에는 PC방이나 어떤 저가 커피숍으로
가게 되자 청소년들이 그곳에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곳은 이제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없는 친구들은 또 소외가 되니까 그냥 남편이 와서 앉아서 쉬고 뭐 면회에 사는 친구들 거기서 와서 기다렸다가 버스 시간 기다렸다가 가고 이런 거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당장 할 수 있는 거 네,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만 청소년대에서 맞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랑 우리 프로젝트도 계속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님도 맞아요. 하고 있죠. 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그 차차 나중에 알려드리고. 알겠습니다. 궁금해. 홍보 좀 해주세요. 아, 잠깐 홍보 자, 잘 자, 청소년 친구들 잘 모르니까 네. 혹시라도 듣는 우리 방송 뒤에 또 청소년 방송이 있어서 아이들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청소년 당사자들이 사실 하고 싶고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좀 그들의 뭔가 원하는 걸 좀 지원해주고 이러고 싶다 해서 지금 진검다리 학교 내년도 올해 2020년도에 하게 되는 거 지금 예비 조사서를 받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걸 좀 해보고 싶다면 인스타 진검다리 학교에 검색을 하셔서 스태핑 스쿨이죠. 네 스태핑 스쿨 그거 청소년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거기에 와서 혹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거기 주소로 뭔가 해보고 싶은 걸 좀 남겨주면 제가 앞으로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진검다리 학교 활동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 청소년기에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들 해보고 싶은데 관심 있다 하면은 우리 봄님에게 연락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 OBN으로 연락해 주시면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찾기 힘드시면 그냥 여기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우리 봄님이 어쨌든 꿈꾸는 배낭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어쨌든 다른 요걸 듣고 계신 학부모님이시든 청소년 친구들이든 다양한 문화생활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거기에 남겨주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거기서 또 청년들이 연결이 돼서 또 청년들도 활동을 해보고 옥천에서 또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아니, 오늘 되게 알찬 네.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럼요. 역시. 역시 봄님이 저희 대본을 굉장히 잘 써오신 아니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평소에 되게 관심이 많고 하고 아니요.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진행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 오늘 즐겁게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청소년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느꼈던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90년대생의 다양한 이야기, 청년들이 생각하는 세대 문화, 그리고 옥천 청년들의 삶이 궁금하다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와 모바일 앱 옥천 FM 그리고 KT IPTV가 있는 분들은 789 채널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앞으로 차차 올라갈 예정이니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소가 진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여행이라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량앤량아의 학교를 안 갔어 듣고 그러면 오늘은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쩌면 좋겠어 학교를 안 갔어 아니야 안 간 게 아니야 실수로 못 갔어 정말이야 믿어줘 제발 좀 들어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 얘기 들어봐줘 학교를 간 뒤 네 시계를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이니 시간이 남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딱 한 밤만 정말 딱 한 밤만 하고 가려고 오락실로 들어가게 됐어 그만 그런데 오늘따라 웬일인지
스쿨버스 또 나와줘 플리즈 날 구해줘 SOS 소리쳐도 버스는 멀어졌기에 나는 할 수 없이 달려가서 지하철을 탔거든. 그런데 이게 웬일 믿을 수 없는 일 작년에 전학간 내가 사랑하던 지윤이 만난 거야 갑자기 하늘의 축복이 내 가슴은 콩당콩당콩당 내 눈엔 눈물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끝없이 얘기는 오가고 웃음꽃이 피웠지.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봤지. 그러자 그녀가 말했지. 근데 너 내릴 때 지나지 않았니? 학교를 안 갔어. 학교를 안 갔어. 결국 오가 돼서야 학교에 도착한 거야. 교문 앞에서 내 마음은 엄마야. 화난 선생님 얼굴 무서운 엄마의 얼굴 배초리 내 종아리 그냥 도망갈까 말리 멀리. 그래도 용기를 내서 교실 문을 열었는데 혼나기커녕 내맞기커녕 박수를 받았어. 엄마 미안해.